두 번째 주제는 환율 전쟁 끝나면 외국인이 돈을 싸들고 돌아올까? 이런 주제입니다. 아까 또 임주환 대표님이 살짝 또 앞서서 또 환율 얘기를 또 먼저 말해 주셨는데 일단 외국인들 돈을 싸들고 돌아올까라는 그 결론적인 답 그거는 맨 마지막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고위급 회담을 앞둔 미중 대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대화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전망을 먼저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문수 대표님 또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뭐 일단 지금 연휴 사이에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팽팽하게 양국이 이제 기싸움을 돌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화해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도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중국이 대미 추가 관세 부과의 대상에서 대두, 콩, 그리고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을 제외를 시키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앞서 미국산 제품 16가지 품목을 추가 관세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한 데 이은 그런 조치다라고 보여지고 또 미국도 중국산 제품 2,500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30% 올리는 걸 2주 동안 연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이 문제에 있어서 우선 합의하는 중간 단계 그리고 또 무역 합의 고려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모드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아 있는 구간들이고 물론 중국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변수가 그렇죠. 심하잖아요. 심한데 그래도 중국이 이렇게 또 중국산 그 대두나 또 돼지고기, 일부 농축산물을 이거는 굉장히 강경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쪽에 있어서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기대해 본다라면 10월 달까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10월 달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10월 전까지 고위급 회담 전까지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빅딜이 이루어지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이어져 가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안심할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위급 회담에 있어 큰 빅딜이 이루어지기는 지금 노출된 부분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부분들은 서서히 조율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 선거가 뭔지 그렇죠. 선거가 뭔지 정치가 뭔지죠. 네, 정치가 뭔지 여러 가지를 꽉 잡고 있는 그런 모습에 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추석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은 약간의 화해 무드 정도로 돌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원달러 그러니까 우리의 환율, 원달러 이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리의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환율도 지금은 1,200원대 위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지금 이제 환율 차트도 이렇게 보이지만 최근에 급락하면서 지난 전일자에 1191.00 정도가 보여졌었죠. 일단은 환율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의 가장 저점은 1,18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방은 이제 1,180원 정도 이쪽에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어떤 그 악재가 노출이 된다라면 다시 1,200원대에 올라서는 건 금방 시간 문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림에서 하래 하단선 1,180 정도 구간에서부터 1,200 한 높게 본다라면 고점은 1,250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들을 당분간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박윤희 대표님, 10월 고위급 회담을 앞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고위급 대화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사실 이것을 단시간에 지금 이렇게 딱 풀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단시간에 풀어서 얘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또 변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게 지금 몇 년째인지. 네, 이것만 가지고도 네. 지금 저는 이제 일단은요 두 사람이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은요 둘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이제 시진핑은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재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떤 유도를 할 수 있지만 또 재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선이 되면 본인이 또 불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저글링을 하면서 복잡할 텐데 일단 트럼프가 한 달 전인가요? 중국의 이제 위안화 조작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네네. 근데 지정을 하고 안 하고는 그동안에 한다 안 한다 되게 말이 많았는데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고 안 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상계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거죠. 환율 부분에서 관세를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부분에서 전혀 그 관세의 추가 관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게 이득을 얻지 못하는 미국 측 입장에서는 그 환율 부분에 대한 그 상계 관세를 더 매기겠다. 네. 이게 이제 조작국으로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환율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도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관세를 들어주든지 한 가지는 관세를 그냥 그대로 원하는 니네 마음대로 네가 30% 달라고 30% 해주고 이렇게 그걸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위안화 절상을 해주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1년 내내 제가 이렇게 시진핑을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주식을 하고 시황을 보다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네. 자꾸만 환율 이 세금 관세 부분에서는 좀 뒤로 빠지는. 그러니까 이건 좀 뒤로 향후에 우리가 이거는 차후에 우리가 뒤로 미루자 스케줄을 자꾸 뒤로 미루는 시진핑의 느낌이 다시 말하면 위안화 가지고 트럼프를 달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났을 때 보면 위엔 달러가 굉장히 고점으로 올라가 있고 트럼프가 조금 웃으면서 나는 시진핑은 좋은 친구야라고 하면 위엔 달러가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가지고 시진핑은 트럼프의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 사실은 관세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뒤로 물러서는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이 관세 부분은 분명히 트럼프의 재선의 시점에서 뭔가 키를 좀 열쇠를 쥐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환율을 가지고 아마 들어줄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왜 이제 위안 달러를 왜 이제 봐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이게 신흥국의 어떤 큰 흐름을 차지하는 위안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 원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원 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 위안 달러에 따라서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면 내려오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요. 과거에 우리가 뭐 2008년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니면 그 전에 IMF 사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외환 보유고가 충분한 상태예요. 그렇죠. 다만 이 외환 보유고가 충분한데 주식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답답하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괴로운 입장인데 이 외환 보유고가 작년에 정말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왔냐?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최대 구간이 된 이유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는 정말 슈퍼사이클 삼성전자 정말 최대 이익을 우리가 거두면서 수출을 많이 하면서 미국에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충분하게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외국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만큼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죠. 지금 모든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굉장히 전망치가 아주 2.4%대도 밑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어떤 지금 매출 이익 성장이 굉장히 지금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만큼 벌어들이지 못하니까 외국인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환율이 금방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에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좀 지켜봐야 할 지표로 보자면 저는 환율에 좀 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매크로 지표에서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알려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가하고 금리입니다. 근데 유가는 예전만큼은 그 기능을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이제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서 셰일가스를 공급하게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예전 같지는 않고 금리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 어떤 아래 공포 현상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장을 누르고 있죠. 이것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매크로 시장이고요.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면은 환율이 우리 시장을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의 흐름 올해도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흐름에 분명히 환율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고 앞으로도 올해 내내 또 내년까지도 환율은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임주환 대표님께는 결론을 한번 여쭤볼게요. 주제죠. 환율 전쟁이 네. 끝나면 외국인이 돈 싸고 들어올까라는 주제인데 지금 뭐 외국인들의 매수 저울질이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외국인 돈을 싸들고 우리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질문의 최종 결론을 내드리면은 일단은 10월 고위급 정상회담 앞둔 미중 대화 전망은 타결 시점을 미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국 주식 전문가였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은 사실 알고 있어요. 이 무역 협상을 내년 1월 이후로 하게 되면 트럼프는 재선에 힘들 거라는 거를. 왜냐면 1월부터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지역에 유세를 해야 되는데 거봐라 내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았느냐, 농민들의 농산물을 중국에 강매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홍보를 하려면은 일단 올 연말 내로 어떤 이 모든 약속을 지킨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사실은 연초에 어느 정도 협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어라. 그래야지 미국 제조업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국에 물건을 팔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루게 된 상황이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거의 엔딩 부분에 다다른 거는 ECB가 아주 강하게 11월에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포문을 열었고 유럽 통화의 대부분 달러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거봐라 연준 우리도 이제 유럽 ECB가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흐름으로 그 다음에 무역 협상의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시진핑은 알고 있어요. 이 트럼프가 연말 내로 협상을 우리랑 안 하면 결국 자기는 재선에서 떨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대화의 전망은 FOMC의 얼마나 인하해서 돈을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뭐야 11월 달에 ECB가 돈 더 많이 풀기로 했는데 우리 이거밖에 안 내려줬어? 더 내려라는 그 분쟁 안에서 그 부분이 일단락이 되게 되면은 연말 안에는 타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달러 약세가 되려면요.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모든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외의 국가를 엄청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을 일부러 나쁘게 만들거나 그런데 이번에 ECB에서 돈 풀었으니까 우리도 같이 내리자는 어떤 빌미가 방금 이번 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빌미로 계속 인하를 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결 실점은 미루지만 연내엔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트럼프의 내년 재선은 좀 힘들어지는 전망이 이루어지면서 돈 푼 거 가지고 각 축의 모든 후보들이 돈 푼 걸로 여러분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필을 하겠다라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달러만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강문수 대표님 저희가 이제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지금 두 가지 주제를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좀 스피드하게 거의 결론 중심으로 한번 요점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과연 돈을 싸들고 들어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함께 환율을 앞으로 추석 이후에 좌지우지할 만한 이슈들 만약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결국 어떤 모습을 행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싸들고 올 것이냐. 네. 돈을 싸들고 올 만큼의 자금이 크게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0월 정도에는 단기적인 자금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달라진 모습을 본다라면 8월, 9월 초반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자금을 짧게 본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보면 이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흐름들을 유입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최소한 9월, 10월 정도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은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통화 정책 이 FOMC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했던 바대로 25bp일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기대치만큼 50bp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연준이 연내에 1에서 2차례 정도 또 내년까지 2에서 3차례 정도 두세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코스피 시장도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1250을 가뿐하게 강하게 상향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느 정도 안정은 됐다. 다만 1180선 지지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1180에 1250 정도의 어떤 흐름들 일단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뭐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주고는 있는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큰 어떤 변동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눈치 보기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약간 뜨뜻무지근한 흐름이 좀 이어질 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윤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추석 이후 하반기 환율을 좌지우지할 만한 이슈들,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을 것이고 또 한일 수출 부분도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거에 네. 있어서 네. 좀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올지, 싸들고라는 표현이 참 부수하긴 한데 겁나기도 좀 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1월 중순에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여전히 변함없이 저는 11월 중순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때 네. 외국인들의 수급 강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환율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까 좀 대내외적으로 우리 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뭐 무역 전쟁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일 간의 어떤 이익도 됐지만 지금 좀 약간 좀 시끌시끌합니다. 우리 안으로 정치적인 이슈도 좀 이제 우리 자꾸 시장을 좀 누르는 어떤 이런 그렇죠.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부분까지도 좀 본다면 외국인들은 분명히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머니 성격이 강해요. 스마트 머니라는 거는 정말 여기 와서 투자의 개념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시장에 와서 한 머니를 갖고 잠깐 와서 수익 내고 가는 이런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시장의 금리를 바라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머니성 어떤 수익을 바라보고 온다면 환율에 더 예민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환율의 흐름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을 폭발적으로 들어오게 할지 안 할지 어떤 그 키를 쥐고 있자 키 매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